제목은 제가 이제 1년 불망을 했고요. 1년 불망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 딴 건 뭐 잊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고, 그동안에 이게 KCTO 이런 제목들을 보니까 그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약간 컨셉을 가져가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케이스를 좀 어려운 걸 하게 되면은 뭔가 그전부터 그 생각만 계속 좀 하게 되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1년 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목도 부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레트로그레이드 CTO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뭐 제가 어젯밤에 이제 1년 불망에 해당하는 이런 뭐 좀 지브리 이미지 함께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고 오늘 이제 벚꽃이 좀 피고 이러니까 뭐 벚꽃 그림을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해봤는데, 뭐 그건 또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케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70세 남자분이었고, 잠깐만, 70세 남자분이었습니다.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뭐 CTO PC 하고 싶다. 이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너무 PCI, CTO PCI를 원티드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가거력은 이제 2019년도에 한 6년 전쯤에 LCX 오스틴 CTO가 있는데 그걸 페일한 이런 가거력이 있었고, 그리고 시술하고 난 이후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되짚어서 좀 보니까 약간 당시에 이제 처음에 시술할 당시에 이제 DO가 약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환자분이 CTO 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두근거리는 느낌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거 뭐 이제 2019년도 당시에 에코를 했을 때 EF가 한 48 정도 되었었는데, 이번 연도에 한 7월 달쯤에 한 게 한 30거 좀 터진 이런 부분이 있었고, 서커 테리토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이오카디움이 시닝이 약간 이제 에코상에서 관찰된 게 있었고, 이번할 당시에는 이제 듀얼을 쓰고 있었고, 그 베타 블로커 그리고 39니까 이제 안을 쓰면서 뭐 이렇게 리피드 로어링하는 제재를 쓰고 있었고, 뭐 혈압이랑 디스리페디미아 이니셜 바이탈 사인은 좀 괜찮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이런 기록을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3월 달에 한 1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디즈니스로 뭐 이런 탁과 신경과 입원을 했었는데, 뭐 당시에 뭐 기립경 검사, 머리 MRI 뭐 이런 홀터 이런 거 했었는데 나오는 건 없었고, 에코 해보니까 EF가 48, 뭐 서커 테리토리에 이런 월모션이 있었고, 그래서 카디오 이제 순환기 내과로 이렇게 저 말고 이렇게 다른 이런 그때 당시 계시던 제병 계시던 선생님으로 전과를 해서 이제 서커 테리토리 이제 PCR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뭐 결론 이제 페이를 해서 메디칼 세라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에코 기록을 보시면 EF 한 48 정도, 그리고 이런 서커 테리토리에 약간 월모션 어버노말리티가 이렇게 처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그 엔주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쪽에 이렇게 메인으로 해가지고 LED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커는 아예 보시면 스톰프 리스로 이렇게 관찰되는 부분이 아예 뭐 어디를 펑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스파이더 뷰에서 보시더라도 뭔가 어디를 좀 찔러야 될지 펑쳐야 될지 이건 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크레티니얼 뷰를 보시면 LED를 해서 에피카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에피카디알 코라테랄 채널이 올라가서 이렇게 서커 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에리어 크레니얼 뷰를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에피칼 쪽으로 에이펙스까지 가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코라테랄 채널이 명확하게 지키진 않았고, 앞에 보시면 스파이더 뷰에서 이렇게 코라테랄이 어떻게 가는지 좀 잘 보이는데, LAD로 가가지고 에이펙스로 가기 전에 이렇게 약간 갈라지면서 그것이 이제 서커 쪽으로 오염을 통해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RCA는 보시면 크레니얼 뷰인데 뭐 이렇게 PL 브랜치 쪽에서 약간 서커 쪽으로 약간 가는 이런 듀얼로 가는 이런 양상이었고요. 카우달 뷰에서도 보시면 약간 이제 서커의 프록시말 쪽을 RCA가 조금 서플라이를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선생님이 뭐 바이라테랄로 해가지고 피메랄 8프렌치 아마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88프렌치로 해가지고 가이딩은 XB 3.5 사이드홀 8프렌치로 하였고 이제 와이어링을 LED 쪽으로 하고 바이라테랄 인젝션을 하였습니다. 이게 서커 쪽에 이렇게 필링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뭐 약간 그 LAD에서 이제 메인에서 서커 쪽으로 가는 데가 스탬프 리스이고 숏 세그먼트이고 좀더 블런티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서 이제 조상현 교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선생님은 이제 바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그때 이제 CTO를 바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8프렌치 가이딩으로 해가지고 시온 블루로 이렇게 와이어링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당시 듀얼룸의 카테타가 이제 사스케가 있진 않아서 크루세이드 썼었고 그리고 가이아 1으로 이제 그 듀얼로 이렇게 조금 서커 쪽으로 이렇게 타겟을 해서 이렇게 가이아 1이랑 UB3랑 조금 펑처를 이제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일은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시간 반 뒤에 이제 레트로로 이제 체인지를 해서 LED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마이크로 카테타로 이렇게 카라벨 150cm 롱으로 해가지고 뭔가 인젝을 해가면서 시온 블루로 가다가 이제 수호3로 바꿔서 서커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뭔가 그 와이어를 이제 가이아 1, 가이아 3를 좀 써가면서 여러 번 이제 펑처를 시도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알프스로 당시에 봤던 것 같고 이게 기록에는 근데 뭐 서브 인티막하고 이제 추루루맨으로 가지 않고 계속 조금 페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렇게 페이를 하고 뭐 이렇게 외래를 좀 보다가 제가 보게 된 것은 이제 이번 연도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되었고요. 이제 7월 달에 에코 기록상에서는 이제 서커 테리토리에 좀 더 월모션이 이렇게 처지는 것으로 EF는 좀 더 감소한 것을 주게 되었고요. 이제 CT를 찍고 CT를 이제 사지탈 뷰로 먼저 보게 되었고요. 사지탈 뷰를 보시면 LAD가 이렇게 나가는데 서커가 가는 부위가 칼슘도 없고 숏 세그먼트이고 뭔가 어디를 펑치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챔버 뷰를 보시면 투챔버 뷰에서도 보시면 뭐 약간 LED 나가는데 메인에서 숏 세그먼트인데 약간 스탬프 리스가 확실하게 관찰되고요. 뭐 포챔버 뷰에서 보시면 뭔가 LED 나가는데 길이는 짧은데 막상 좀 영 뭉퉁한 게 어디를 블런팅해서 어디를 펑치되는지 조금 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전 영상을 조금 복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메인에서 LED로 가는데 약간 어디를 조금 어디를 이렇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레트로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레트로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LED로 해서 이제 내려가서 에이펙스 닿는 부위에 갈라지기 전에 요 부위를 통해서 이제 서커까지 올라오는 이런 길을 생각을 하고 일은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그래도 레트로를 처음 하니까 뭔가 조금 약간 뭐 두려움 아닌 두려움, 낯설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앞쪽에서 먼저 한번 펑처 시도해보자 해서 이제 워커스 와이어를 넣어놓고 뭔가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해가지고 사스케 넣고 와이어를 에스컬레이션 해가면서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안 되면 레트로로 가는데 뭔가 서커랑 OM이랑 사이에 여기를 찌르면 될 여기를 펑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래 가야 되는지 이래 가야 되는지 요래 가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뭐 커세어 프로 XS로 이제 마이크로를 해서 와이어를 에스컬레이션 해서 조금 한번 와이어링 해보자 이렇게 두 번째 전략 세웠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레트로에 이제 마커를 놓고 앞쪽에서 사스케랑 이제 거기서 와이어를 통해서 뭔가 양쪽에서 이제 펑치를 내보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이제 일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니셜 뭐 ECG랑 체스트 엑셀 상에서는 특이한 이상 소견 없었고요. 랩 상에서도 뭔가 뭐 프로 BMP가 안 좋다든지 트로파가 그렇다든지 리버 펑션이나 뭐 키드니 펑션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 특이한 이상 소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언스테이블 엔진으로 이제 인프레션을 잡고 PCR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날이 이제 제가 당직이랑 숙직이랑 모두 다 하는 날이어가지고 일단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일은 진행하게 되었고요. 딱 케이스는 앞에 한 개 잡고 두 번째 케이스하고 이제 뭐 끝장을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가 잘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전 영상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엔듀상으로는 약간 뭐 서커 뒤쪽에 약간 이런 부위가 조금 시링킹 돼 있다. 뭔가 아니면 리진이 좀 더 진행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그 코라테랄 중심으로 이제 당시에는 NG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니얼 뷰를 보시면 크레니얼에서 LAD로 해서 에피카디알 채널 통해서 이제 LAD 서커까지 이렇게 서플라이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LA 크레니얼 뷰를 보시면 당시에도 밑에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에 통해서 약간 뭐 그렇게 스크루틱하진 않은데 약간 좀 꼬불꼬불하면서 이렇게 서플라이가 있고 스파이더 뷰에서 보시면 이전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RCA 뷰를 보시면 RC에서 찍은 이런 그 뷰를 크레니얼 뷰를 보고 또 이게 카우다 뷰를 보면 서커 쪽에 이렇게 뭔가 LCX랑 OM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 가는 부위 여기를 레트로로 가면 찌르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도 약간 스턴프리스하게 이렇게 좀 블런팅하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양쪽 다 이제 저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구나 뭔가 아 결국 페일하고 이렇게 아 뭔가 이렇게 어떤 걸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라테럴 인젝션은 피모랄 8프렌치로 해가지고 가이딩은 이제 XB 3.5 뭐 아이부스 가이드를 할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8프렌치 시작하고 이제 그 앞서 이제 세션에 잠시 나왔던 이런 라디알로 해가지고 RC에는 이제 그 레트로로 갈 생각은 별로 없었고 해서 뭐 서플라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는 라이트 라디알로 5프렌치로 가이딩 다이아곤스틱 카테터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바이라텔 인젝션 했을 때 뭐 여기 보면 이게 이래 가는지 좀 더 앞쪽에서 가는지 잘 모르겠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부스로 이제 LAD에서 이제 서 LAD까지 메인에서 LAD까지 좀 아이부스를 보고 이제 아이부스를 보고 어느 부위를 조금 펑처를 해볼까 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700프레임 정도에서 이제 7시 방향에서 뭔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보면 요 부위가 조금 이제 서커에 해당하는 부위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 부위를 이제 펑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서 이제 시오마이어로 워커스 와이어니까 여기 LED를 넣어놓고 듀얼 루멘 사스케로 이렇게 넣고 그 앞에 이제 아이부스를 위치를 하고 가이아 1, 2로 이렇게 조금 펑치를 시도해봤습니다. 시도해보니까 안에 내경도 조금 뭐 이렇게 커서 그런지 가이아 1, 2가 계속 좀 미끄러진 느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와이어가 조금 계속 뭔가 펑처를 못하는 이런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레트로 넘어가야지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도 한 번 더 해볼까 해가 슈퍼크로스 90도짜리로 해서 가야 원투를 한 번 더 이렇게 또 펑처를 시도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힘은 받지 못하고 이제 슈퍼크로스 약간 뒤로 밀리고 약간 이런 형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레트로 그레이드로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체인지를 하고 코세오 프로 엑세스로 시온으로 이렇게 LAD로 해가지고 에이펙스까지 좀 따라가게 되고 이후에 시온이 한번 이렇게 걸리니까 수호수를 바로 바꾸고 수호수를 해가지고 LCX까지 와이링을 하고 뭐 코세오로 이렇게 잘 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이제 와이어를 가이아 넥스트 1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 걸 꺼내서 와이어링 하다가 처음에 이제 뭐 펑치가 좀 안 됐는데 세컨드 커브를 좀 주고
이제 서커랑 OM이랑 사이에 이제 그때부터 좀 찌니까 뭔가 플락을 탄 느낌이었고 펑션은 이렇게 다행히 운이 좋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더비에서 뷰를 하나 찍고 다른 가게에서 뷰를 하나 찍어서 뭔가 와이어가 뭐 서브인티만 타지 않고 추루맨으로 잘 간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당시에 이제 LED 메인 쪽으로 해가지고 와이부스를 넣고 여기 이제 그 커세어고요. 커세어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7시 방향에서 와이어가 나오게 되는데 요때 여기서 섀도우가 약간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고 이것이 이제 메인 쪽으로 딱 들어오게 되는 요 왕세 영상을 이제 아이부스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뭐 이제 시술은 좀 거의 끝났다. 기분 좋게 이제 뭐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커세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커세어까지 들어갔는데 마이크로 카테타가 더 이상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커세어 이제 마이크로 카테타 너무 짧았고요. 당시에 이제 하고 나서 여기 좀 뭐 피가 낭자했는데 그걸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제가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아, 정말 난감했습니다. 난감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이드와 이게 가이아 원이었는데 가이아 원을 좀 더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당겨지면 마이크로 카테타가 더 들어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해봤는데 뭐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요. 아니면 가이드 와이어를 이렇게 지표를 삼아서 앞에서 안테로로 와이어링을 새롭게 해가지고 뭔가 컴플렉스 PCI로 좀 넘어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 그렇게 하기엔 또 서브인티마를 탄다든지 뭔가 다이색이 생긴다든지 그런 컨선이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이카주키 본론 1.0짜리가 이제 셰프트가 145cm 이렇게 얘기를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좀 넣어서 여기를 볼로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새로 와이어링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서커 요쪽 미드 쪽에 약간 뒤쪽에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이런 양상이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해결책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니면 정국진 교수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이 생각 좀 잠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마이크로 카테터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 벌써 이제 4개째가 나오게 되긴 하는데 이때 이제 뭐 숫가나 이런 삭감은 머리에서 지우고 이렇게 시술 성공하는 데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카라벨 150cm짜리로 이렇게 체인지를 했습니다. 하니까 마이크로 카테터 이제 그 가이딩 카테터 안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었고요. 당시에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찍어본 영상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RG3로 300짜리로 바꾸고 그다음에 서커에서 메인에 해당하는 이런 부위에 볼론 2.0에 15로 볼로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커 메인 여기에 추루루맨을 그러니까 그 다이색이 없으면서 뭔가 문제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그 LED는 시온 블루 넣고 서커에는 시온으로 넣고 이제 투 와이어로 해가지고 뭐 일상적인 이런 PCR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아이부스로 확인을 해서 서커에 이제 뭐 다이색 없이 뭐 추루루맨으로 잘 와이링된 걸 확인을 하였고 리전은 이제 좀 디스탈부터 쭉 직경은 이제 2.5, 뭐 루멘은 뭐 이렇게 이제 리전의 길이 자체는 쭉 안 좋았고요. 예, 이렇게 메인까지 오게 음, 되었습니다. 뭐 리전 랭스는 한 38 정도 되었고 뭐 직경은 이제 스탠 2.5짜리 해가지고 오스에 맞추자 생각해서 이제 카우달 뷰에서 보고 스파이더 뷰에서 보고 해가지고 오스에 딱 맞춰가지고
스텐팅을 하고 그다음에 NC 275에 15로 추가적으로 프록시말에 좀 더 이렇게 포스트로 볼룬을 하게 되었고요. 하고 나서 스텐팅은 뭐 메인에 조금 이렇게 티 나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은 하긴 하였지만 서코스에 잘 맞추었습니다. 파이널 엔지오는 이제 뭐 서커는 플로우 확실히 잘 가고 OM이 약간 뭐 좀 그렇긴 하였지만 더 이상 욕심은 부리진 않고 디스타일리도 좀 그렇긴 하였는데 메디컬 할 거 생각하고 이렇게 일은 잘 마쳤습니다. 한자는 뭐 그 다음날 괜찮았는데 그래도 처음 한 레트로그레이드 PCI니까 이제 CTO PCI니까 한 3일 정도 더 계셨습니다. 계시고 EF는 조금 이제 에코방에서 더 주더라고요. 42% 이렇게 주고 한자는 잘 회복하고 뭐 듀얼 안티브리 세라피를 이제 세팅을 하고 나머지 악재는 일단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퇴원하였고 얼마 전에 외래를 오셨는데 환자분은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어쨌든 KCTO 시술을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완벽한 시술인데 몇 가지 또 우리가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우선 네. 이 환자의 주소가 음. CTO 뭐 해달라면 해주는 겁니까? 그 아, 주소는 뭐 별로 생활이 불편한 게 없던데. 그 이제 그 외래 오셔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그 주 심텀이 뭔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계단 올라갈 때 두근거리는 느낌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덜하다. 그런 이제 약간 심텀의 임프루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CTO가 지금 현재까지 가장 제한적인 부분이 이제 정상이 뭐 엔진이나 디스플레이가 없는 환자에서 에코에 EF가 떨어진 경우에 CTO 시술이 환자 예후를 바꿀 수 있느냐? 지금 데이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EF도 개선하지 못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원래 정상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꼭 한다면 뭐 전문가들은 좀 젊은 연령의 프록시멀 LAD CTO 그것도 바이어블한 뭐 검사에서 파지티브 있는 경우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이제 근거고 이제 왜 제가 이 말씀드린가 하면 이 에피카디알 채널은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일에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써요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헤돌렛 했다는 거는 뭐 그냥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잘 끝나서 다행이지만 만일 이 환자 컴플리케이션 생기고 탐폰되고 했을 때 거꾸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인디케이션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레트로 처음에 마이크로 카테타를 135cm짜리 쓰신 건가요? 처음에 150, 100, 콜세어 150을 네,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길이가 조금 모자랐다 이 말씀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언론드릴 게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90cm짜리 이제 카테타를 에피카드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 90cm 카테타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사용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 케이스는 이미 와이어가 엔테 가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티빈 테크닉을 쓰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게 익스터널제이션이 아니고 원래 에피카디알 채널은 그 RG3 익스터널제이션 권하지 않습니다. 세팔과 달리.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마이크 통과하면서 굉장히 이제 스트랭귤레이션도 많이 되고요. 럽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좀 전문가들은 특히 에피카디알 채널로 레트로 할 때는 대부분 엔테 랑데뷰 티빈 테크닉이라 합니다. 와이어가 엔테 가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테그레이드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레트로 가이드 와이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앞에서 이제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 마이크로 레트로 마이크로 카테터 굳이 엔테 가이드인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셉탈과는 달리 원래 정상적으로도 RG3를 이용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 퍼포레이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었으면 뭐 그냥 쉽게 해결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피카달 천은 항상 길이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뭐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뭐 정욱진 교수님 예리한 코멘트도 중요한데 보통 에피카디알 콜라테럴 위험하지만 내가 사용하겠다고 결정한다면은 숏가이딩이 있거든요. 숏가이딩을 써서 그 길이가 아무 대충 이게 될 듯하다 하더라도 숏가이딩을 쓰는 게 더 오히려 나중에 길이를 좀 프리저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잘하신 거는 아까 오스 리전은 항상 그 다른 뭐 서크 오스든 LED 오스든 CTO면 다른 프로텍션을 확실히 와이어를 하고 아이브스를 확인해서 콜랩스 되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했던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잘하셨는데 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슈퍼크로스 쓰셨잖아요. 슈퍼크로스가 앵글이 져 있어서 마치 그 방향을 잘 잡을 것 같지만은 2D에서는 잘 잡히지만 3D에서는 그 방향을 네고시에이션을 잘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혈관은 3D이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께서 그 셉터 같은데 이미 넣은 다음에 힘을 더 받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어딘지 모르는 방향에서 대충 CT에서 그다음에 아이브스 90도 방향이니까 이 정도 방향이겠다 생각하고 슈퍼크로스 썼으면은 그 슈퍼크로스는 방향 네고시에이션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D 네고시에이션 한다면 슈퍼크로스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 코멘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뭐 일단 장국진 선생님 말씀은 이제 결국은 그 에피카디알에서는 이렇게 그 뭐라나 마이크로 카테터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고세어보다는 150인데 카라벨은 길이가 좀 더 긴 모양입니다. 아, 카라벨도 150. 똑같은 150인데 150인데 고세어는 짧았고 그게 카라벨은 뒤에, 어떻게? 그 뒤에 예. 그 셰프트락에 대한 그 입구가 카라벨이 조금 더 이렇게 Y 커넥션 깊게 좀더 들어갈 더 수 더 있는. 깊게 들어가서 아마 그게 이제 가이딩 카테터까지 들어간 것으로 혹시 생각됩니다. 이제 뭐 셉탈 채널 통해서 혹시나 짧으면 다음에는 뭐 카라벨을 쓰면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오늘 서제션 해주는 그런 부분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예, 그 또 하나 코멘트 드리면 그 에피카드 채널 콜세어를 프로 XX를 사용하셨죠. 네. 통상적으로 아시겠지만 에피카드 채널은 굉장히 럽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셉탈은 뭐 콜세어 프로 X 관계는 없지만 에피카디알은 주로 좀 프록시말 쪽에 슬렌더한 파인 크로스라든지 카라벨 쪽을 좀 선호를 하고요. 만일에 그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콜세어 프로 XS 같은 것을 2차적으로 보통 선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 왜 채팅에도 많이 올라오셨는데 에피카디알 채널이 가장 제일 문제는 럽처입니다. 럽처되면 이게 바로 에피카디움인데 바로 탐폰이 들어가거든요. 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늘 고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터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준비를 하는데 혹시 뭐 코일 같은 거는 준비가 된 상태로 하시는지 준비되면 어떤 코일을 지금 마이크로에 따라 사용하는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환자 시술 중에 터졌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으로 준비를 백업을 하고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CTO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CTO 초심자 이런 쪽에서 저희 캣방에 이렇게 코일이 있긴 있는데 제가 써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근데 코일은 따로 준비는 하고 있고 또 해당하는 마이크로 카테터도 항상 구비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도 사용을 필요하면 할 생각이었고 또 만약에 이제 퍼포레이션이 심하다든지 뭔가 럽쳐야 된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면은 센테시스로 바로 전환을 하고 또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카디아를 할 때는 반드시 코일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시간적 제한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 코일들이 사용하는 콜세어나 카라벨이 안 들어갑니다. 네, 안 들어가.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인 크로스 같은 걸 바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미 이제 탐폰이 되고 한데 샥이 빠지거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콜세어나 카라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은 NS 신경과에서 적으로 머리 애뉴리즘에 막는 엑시움 같은 70만 원짜리 비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은 써봤는데 그 너무 비싸서 쓸 수는 없고요. 자선책이 그 경북대학 박은식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젤 폼이 있습니다. 프리폼. 네, 그게 차라리 마이카테터에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꽁수가 있습니다. 그 슈즈 머티리얼 3.0 바이크리를 1cm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이렉트하게 이제 쏘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급하면 이제 그런 옵션이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파인크로 정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로 카테타를 빼고 났을 때 에피카드 채널을 가장 조심할 부분이 항상 테스트를 하고 빼야 됩니다.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터지면 바로 그때 막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그레이드도 마이크로 카테타를 에피카드 채널 입구에 두고 레트로그램 마이크 채널도 입구에 둔 상태에서 터진 게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와이를 빼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만일에 터지면 마이크 카테타를 진입할 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카드 채널은 반드시 다 끝났다 하더라도 엔테로 마이크 카테타를 에피카드 채널 입구까지 두고 퍼프레이션이 없는 걸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모 병원에서 한번 라이브로 에피카디얼 채널 하다가 럽처 돼가지고 좀 고생한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 케이스도 엔테그레이드 마이카테타를 마지막에 두지 않고 테스트를 하니까 시간적 제한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잘 마무리는 됐지만 좀 고생한 케이스를 봐서 그런 부분 에피카디 채널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에피카디알 채널이 아까 전에 보면 RCA도 오고 LED에서 가고 두 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봐서는 LED 쪽에 가는 게 좀 덜 스크루하고 좀 더 스트레이트하니까 그쪽이 아마 좀 더 혈관이 더 컸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아마 잘 선택한 것 같고요. 아마 오른쪽에서 했으면 좀 더 어렵고 좀 더 퍼포레이션 된 가능성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 주행을 보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성공적인 케이스, 교육적인 케이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네, 너무 우리 잘하셨습니다. 또 여기 주옥 같은 또 팁 앤 트릭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그렇지만 유익하지만 무겁지 않고 유쾌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잘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을 대표하시고 부산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우리 김도일 교수님이 엔딩을 하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저 미니 심포지엄에 저번에 한번 조금 참가해봤고요. 이제 9회 다시 이제 참가했는데 지방에서 한 케이스로서는 뭐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가 준비되었던 것 같고요. 또 열띤 토의하고 코멘트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것처럼 화사한 날이 앞으로 우리 쌤들 모두에게 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케이스를 보여주신 선생님 그리고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KCTO 미니 심포지엄을 여기서 마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